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첫 수업이죠.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행복한 기분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즐겁게 꾸준히 만나요, 우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기초 손바느질이에요. 보라색 60수 아사원단을 연습용 원단으로 넣어드렸어요. 반을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반은 재봉틀 연습에 사용할 거예요. 바늘은 9호 퀼팅 바늘을 사용합니다. 바늘이 가늘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천의 저항이 적어져서 바느질이 수월해요. 이 바늘로 바느질도 하고 수도 놓을 거예요. 올인원 키트에는 피스 손바느질 실이 있을 거예요. 아플리케 실인데요. 손바느질로도 적합한 실입니다. 기본 색인 103번 내추럴 색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저는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수업 시간에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골무는 링골무, 고무골무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홈질, 박음질, 공구르기 두 가지, 총 4가지 바느질을 해볼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느질이 홈질이고 우리는 인형옷의 모든 부분에 홈질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홈질은 한 땀 걸러서 바늘땀이 보이는 바느질법이고요. 박음질은 빈틈이 안 보이는 바느질로 튼튼하게 꿰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공그르기는 2장을 연결할 때의 바느질법이에요. 뒷면을 보면 홈질은 겉면과 같은 모양의 바늘땀이 보여요. 박음질은 뒷면이 아웃라인 스티치와 비슷하게 나오고요. 공그르기는 사선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원단을 실제 인형옷 만들 때처럼 2겹으로 접어주세요. 바늘 잡을 손에 골무를 끼워주세요. 먼저 쇄골무는 중지 첫 번째 마디에 걸리도록 끼워요. 고무골무는 검지에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에 실을 끼워 볼게요. 실은 팔꿈치 길이보다 약간 긴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실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면 바늘귀에 끼우기가 수월합니다. 우리 바느질은 실 한 가닥으로 할 거예요. 2겹이 아니에요. 이제 매듭 짓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잡지 않은 손 검지에 긴 실의 끝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바늘 끝을 실에 올리고 긴 실을 바늘에 2-3번 감아주세요. 이제 엄지로 실 감은 부분을 잡고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남은 손가락으로 아랫부분 실을 감아주면 실이 엉키지 않아요. 자, 매듭이 생겼죠? 바느질을 해볼게요. 열펜으로 직선을 3개 그어주세요. 먼저 홈질을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천 뒤쪽을 받쳐주세요. 한 번에 3땀씩을 진행합니다. 더 많은 땀을 뜨지 마세요. 우선은 땀의 크기보다는 고른 크기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쇄골무로 이렇게 바늘 뒤를 밀어주세요. 고무골무는 바늘을 잡아 뽑을 때 수월하게 해줘요. 우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한 번씩 천을 훑어주세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방법으로 하면 중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장시간 바느질을 하면 손의 피로도가 쌓여요. 이번에는 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바늘 접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바늘 끝이 아예 쇄골무와 닿게 해놓으시고요. 원단은 바늘을 잡지 않은 손으로 밑을 받쳐주세요. 똑같이 새땀을 뜨고 그대로 쇄골무로 바늘을 밀어주세요. 이 방법으로 하면 장시간 바느질을 할 때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홈질이 익숙해지면 바늘땀을 촘촘히 하는 걸 신경 써주세요. 1cm에 3땀 이상이 보이는 정도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매듭짓기를 해볼까요? 실을 뒤로 빼서 원단에 바짝 바늘을 대고 2번 실을 감아요. 바늘을 밀어 올리면 매듭이 생기죠. 그런데 보세요. 바짝 붙였는데도 매듭이 살짝 뜨죠. 그러면 바느질 해놓은 게 끝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천과 함께 매듭 짓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천을 살짝 작게 한 땀 뜰게요. 이때는 겉쪽에 뜨는 땀이 보이면 안 돼요. 똑같이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서 매듭 지어주세요. 매듭이 원단에 딱 붙었죠. 이번에는 박음질을 할게요. 박음질은 시작땀의 바늘이 한 땀 앞에서 나와요. 번호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한 땀 1번에서 바늘이 나와요. 되돌아서 2번 시작점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2땀 앞 위치 3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땀 되돌아가서 4번으로 들어가고 다시 2땀 앞 5번으로 나와요. 이렇게 한 땀 돌아가고 2땀 앞으로 나오면서 진행하는 게 박음질입니다. 박음질은 되돌아갈 때 전땀의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늘을 꽂아주면 바늘땀이 예쁘게 나와요. 마무리 해볼게요. 뒤로 바늘을 꽂아서 뒷실들 사이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매듭 짓습니다. 이제 실제 인형옷에서 홈질과 박음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홈질은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도가 나오는 실 한 가닥으로만 해도 충분히 튼튼한 바느질이 됩니다. 하지만 한 군데가 끊어지면 쭉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박음질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옷 만드실 때 우선 첫 땀은 박음질 하시고요. 홈질로 쭉 가다가 중간에 한 땀 박음질, 그리고 또 홈질로 쭉 진행하다가 끝에 박음질 한두 땀 하고 매듭 짓기. 실제 옷에서는 이렇게 홈질 박음질을 섞어주세요. 곡선 부분 인형 옷의 목선 모양 한번 해볼게요.
인형옷 만들다 보면 이 부분 정말 많이 나오죠. 홈질을 하다가 박음질을 간간히 섞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통 목선은 안쪽에서 바느질을 하니까 매듭도 앞에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첫 담은 박음질로 하시고 코너 돌아가는 부분도 박음질합니다. 곡선 부분 홈질은 한 번에 한두 땀을 진행해요. 한꺼번에 땀을 많이 뜨면 선이 각이져요. 곡선이 부드러우려면 한 땀이나 두 땀 한 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박음질 간간히 섞어주시고요. 마지막에도 박음질하고 매듭 지어주세요. 총 8군데의 박음질과 홈질을 섞어서 목선 바느질을 마무리해 보았어요. 다음은 덧붙임의 공그르기예요. 덧붙일 때 퀼트에서 아플리케라고 하는데요. 이 아플리케 할 때의 공그르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방법은 감침질이랑도 비슷한데요. 바느질법은 비슷한데 겉에서 보이는 바늘땀 모양이 감침질이랑은 다르죠. 자, 우선 바탕 원단에 아플리케 원단을 핀으로 임시 고정해 주세요. 시작은 아플리케 천 시접 안쪽에서 해요. 접은 선 위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바늘이 나온 바로 위 바탕천과 아플리케 천을 한꺼번에 한 땀을 떠주세요. 다시 한번 바로 위 바탕천에 바늘을 찌르고 아플리케 천 쪽은 한 땀 옆으로 이동한 부위에 바늘을 뽑아요. 바탕천은 아플리케 천과 최대한 바짝 붙은 위치를 찔러주셔야 바늘땀이 숨게 돼요.
바늘땀이 최대한 안 보여야 예쁜 바느질법입니다. 골무는 홈질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겉에서는 바늘땀 모양이 일자로 보이고요. 뒷면은 사선으로 보이는 것이 덧붙임 공구르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공구르기는 연결의 공구르기예요. 시접 사이로 실이 지나가며 앞뒤 모두 바늘땀이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창구멍을 막을 때 이 공구르기를 해요. 막을 부분보다 두세 땀 앞, 시접 사이에서 겉면 쪽으로 바늘을 뽑아주세요. 아래쪽 원단 시접 사이로 한 땀을 뜨고요. 그대로 위쪽 원단 시접 사이에 또 한 땀을 떠주세요. 이렇게 몇 단 바느질을 한 뒤에 잡아당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 연결의 공구르기는 땀의 크기가 일정해야 울지 않고 곱게 바느질이 돼요. 아래쪽은 길게 떴는데 위쪽은 짧게 뜨면 아래쪽 원단이 울겠죠. 그러니까 땀 크기에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에도 역시 창구멍 끝보다 몇 땀 더 진행하고 뒷면으로 바늘을 빼서 매듭 짓습니다. 어때요? 실은 시접 사이에만 보이게 되죠. 앞면, 뒷면 모두 실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손바느질법 4가지를 모두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봉틀 기초 세팅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